돈을 안 보태주더라도요 간섭을 하는 분들은 많이 있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드디어 인더하우스 집에 있을 때 가장 빛이 나는 여자 시작할게요. 네, 여러분 사연 읽어드릴게요. 언니 안녕하세요. 결혼을 준비 중인 구독자입니다. 저는 부모님의 노후 준비 때문에 결혼이 너무 걱정이 됩니다. 우리 부모님 말고요. 남친네 부모님이요. 살원 환경이 다르면 힘들다는 걸 연애할 때는 1도 모르다가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이 다가오니 확 다가옵니다. 우리 엄마 아빠 당연히 결혼할 때 돈도 보태주셨어요. 늘 하시는 말씀이 자식에게 부모가 돈을 해주는 건 당연한 거다.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늘 뭐라도 하나 해주시려고 하는데 남친네 부모님은 인사를 다녀오고 나니 전혀 다른 느낌이랄까요? 우리는 가족이 얼마 없어서 패백도 안 했으면 좋겠다. 돈이 없어서 뭐는 못 해준다. 뭐는 못한다. 계속 뭘 못하고 돈이 어쩌고 저에게 선을 긋는 느낌이 듭니다. 듣다가 너무 마음이 상하고 제가 뭐 돈 받으러 간 사람도 아닌데 그런 사람 취급당하는 것 같아 기분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결혼 전에 웨딩 박람회가 있어서 친정 엄마랑도 가고 친구들이랑도 가게 될 것 같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제가 결혼 준비를 똑부러지게 하고 있으니 칭찬을 받을 줄 알았어요. 근데 어머님 하시는 말씀이 그런 거 돈 드는 거 아니냐. 내가 나이 들어 몰라서 그러는 거일 수도 있지만 왜 그런데 돈 쓰러 가려고 부지런을 떠냐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정말 충격받았습니다. 저희 엄마는 어디서 그런 거 하면 저한테 먼저 말해서 같이 가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남친네 어머니는 계속 돈. 일부분은 제가 웨딩 매니저에게 부탁을 한다라고 했더니 웨딩 매니저? 그거 돈 드는 거 아니니? 경제적인 여유가 없다는 건 알았지만 실제로 당해보니 기분이 너무 별로였습니다. 당장 아들 장가가니 생활비 걱정하는 눈치입니다. 여동생이 하나 있긴 한데 집안에 뭐 하나 보태는 것 같지도 않고요. 그럼 나중에 살면서 어머니 생활비나 용돈도 저희가 드리는 게 당연할 텐데 저희 부모님은 그런 거 필요 없다. 너희들이나 잘 살아라 라고 늘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 점만 봐도 차이가 정말 큽니다. 생활비며 노후 같은 것도 제가 봤을 땐 아들이 노후 준비 그 자체인 것 같고요. 정이 뚝 떨어집니다. 엄마 말로는 네가 좋아서 결정을 한 사람이니 감수하고 인내해라 라고 하시는데 시댁이 돈이 없어 좋은 점이 있을까요? 친구들은 시댁이 돈을 안 쓰니 나중에 간섭도 줄어들 거다. 간섭이 적을 거다 라며 오히려 좋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게 결혼하는 게 맞는 건지 너무 고민이 듭니다. 시댁에 돈이 없어서 좋은 점이 뭐냐고 물어보셨잖아요. 돈 없어서 좋은 점이 뭐가 있겠어요? 불편하지. 이거는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시댁이랑 친정이랑 상황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혼자 계시고요. 시어머니도 거의 혼자 계세요. 아무튼 뭐 컨디션이 비슷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비슷해서 저희 엄마는 지금도 뭐 보험 일을 나가시면서 본인 일도 하세요. 요즘 자식된 도리로서 늘 부모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어머니 일하세요. 끝없이 일을 하셔서 사람이 계속 일을 하다가 멈추잖아요. 그러면 그때 엄마 큰 병 나는 거야. 혹자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유튜버인데 자기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힘들게 살아? 무슨 소리세요? 저는 그럴 때마다 우리 엄마에게 엄마 그런 사람들은 사탄이야. 가까이 하지 말어. 사람이 일을 해야지. 그래야 건강하고 오래 살고 자존감도 높아지는 거예요. 엄마 끝없이 일을 하셔서 이러면서 이게 진짜 효인이에요. 여러분들 부모님한테 뭐 용돈 드리고 그것도 멋깔스럽죠. 근데 엄마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부모님이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그거를 존중하고 창피하지 않는 마음 나는 그것도 리스펙한다고 스스로를 리스펙하는 거지 뭐. 아무튼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께 나가는 돈이 저희는 두 갈래로 나가죠. 친정에도 드리고 시댁에도 드리고 그래서 뭐 지금 우리 엄마 핸드폰 비용이라든지 보험료 나가는 거 뭐 엄마 자질구레하게 화장품 사고 나이 들어도 이거 발라야지 자외선 차단해야지 아무리 줄여도 한 달에 부모님한테만 드리는 돈이 저희는 돈백 나가죠.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나를 살아 숨쉬게 하고 일하게 하고 쉬지 않게 하는 나의 원동력. 아마 남편도 저랑 비슷하게 들어갈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댁이 못 살아서 좋은 게 뭐가 있냐? 뭐 굳이 장점을 꽂자면 서로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요. 만약에 이제 시댁이랑 친정이랑 뭔가 컨디션이 한쪽이 조금 기운다 그러면은 아니 우리 엄마한테는 안 줄이는데 왜 자기네 부모님한테는 돈을 드려야 돼? 우리 엄마는 항상 나한테 못 줘서 안달인데? 이게 왜냐면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부모님의 내리사랑만 계속 받았던 친구는 아예 그걸 이해를 못해요. 내가 뭐 부모님한테 생활비를 드린다든지 용돈을 드린다든지 뭐 핸드폰비를 내준다고? 이 말이 얼마나 어색하고 이상하냐면 우리 집 3kg짜리 요미요미 귀요미 포메라니언이 내 생활비
예비를 대주고 내 핸드폰 비용을 내주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일 정도로 뭔가 어색한 행위인 거야. 이 비유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흔히 우리가 강아지는 우리가 보살펴주고 사랑해주고 케어해줘야 하는 존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친구한테는 부모란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경제적인 지원이라든지 정신적인 지원이라든지 그런 거를 해주는 당연한 존재인 거예요. 그거 축복이다. 너 그거 축복이야 이 녀석아.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 제 주변에도 있습니다. 뭔가 차 산다고 했을 때 야 차 샀어? 아니야 타이어만 했어. 나머지는 다 엄마가 해준 거야. 부러웠어. 인간인데 나도 부러웠어. 내 차는 나머지가 다 은행 거거든. 당연히 저도 부러운 시선을 가진 적 있죠. 나라고 안 그랬을까?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결혼하고 나서 지금 생각을 했을 때에는 너무 다행이다. 진짜 축복이다. 우리 집 컨디션이랑 시댁 컨디션이랑 쌤쌤말이어서 얼마나 다행이고 축복인지 모른다. 이게 진짜로 남편이랑 저랑 굳이 혀가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서로 눈가락만 교환을 해도 아는 그 시그널이 있어요. 엄마가 이번에 뭐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뭐 어떻게 좀 교체해서 돈이 들어가게 됐어. 콧잔 든 거 살짝 말아줘. 그럼 오빠도 그게 서로를 이해한 거예요. 시댁도 똑같아요. 이제 어르신들은 몸이 안 좋을 수 있으니까 뭐 이번에 뭐 어디 허리가 안 좋대. 그러면 일단 보험도 없으시고 뭐 실비도 없으니까 일단은 이제 좀 드리고 이것 갖다가 다녀오세요라든지 뭐 시골에서 누가 올라온대 조카들이 올라온대 그러면 같이 만나서 밥도 먹고 용돈도 뭐 옷도 좀 사주고 이런 굉장히 사소한 부분이 둘이서 앉아서 장부를 펼치고 막구를 뭐 맞추고 너희 집에 얼마 줄 거야? 우리 집은 왜? 우리 엄마는 안 아픈데 나는 조카가 없는데 이런 식으로 막 따닥따닥따닥 장부를 튀기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저한테는 너무 사소한 건데 살아보니까 주변에서 이제 말을 하고 그런 걸 저도 줍줍하고 들을 거 아니에요. 보니까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니야. 살면서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부딪히고 싸우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생각을 해보면 적어도 우리는 같은 컨디션이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우리한테 축복이다. 바바리 지금 자기에게 고민인 부분이 적어도 우리한테는 둘 다 돈이 숭숭 나가가지고 통장 컨디션은 비록 안 좋을지라도 일단은 고민거리는 아니잖아요. 그럼 된 거잖아. 한잔해.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자기한테 너는 똑같은 컨디션으로 안 만났으니 정말 불행하겠다. 나 그렇게 깐족거리고 놀리는 건 아니에요.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너무 당연해. 살아온 환경이 다르니까. 그리고 분명히 살면서 더 그 차이를 아마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자기야 이거 생각의 좀 기준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바꿔야 돼. 그래야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살 수 있어요. 우리 자기 남자친구 사랑하잖아요. 뭔가 부모님한테 경제적으로 서포트를 받지 못하고 약간 그런 환경에서 큰 남자친구 의지 있고 똑똑하게 큰 남자친구 너무 대견하지 않아요? 귀엽지 않아? 사랑하는 거 아니었어? 무조건 가엾고 불쌍하게 여기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남자친구분도 해야 될 게 너무 많아. 중간에서 여자친구가 우리 자기를 위해서 뭔가를 노력을 한다. 경제적으로든 아니면 이해하는 마음씨로든 뭔가를 노력을 한다. 그러면 중간 다리에서 그거를 좀 알아주고 남자친구한테만 뭔가 서포트가 가고 경제적인 지원이 가는 거를 당연하게 생각을 하지 않고 고맙게 생각을 하고 그거를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말로 뱉어야 돼. 고마워 자기야. 너무 예뻐. 그 마음씨 이러면서 계속 표현을 해주고 그러면 우리 여자친구야가 노력을 하는데 흥이 나지 않겠어요? 남자친구분이 옆에서 탬버린을 흔들면서 흥을 돋구라는 게 아니야. 그냥 그거를 알아주고 칭찬만 하면은 우리 여자친구분께서 이런 고민을 하지도 않았겠죠. 뭔가 이제 예비 시댁에 인사를 현피를 들어가서 인사를 하고 오면은 우리 남자친구도 눈치가 있었으면은 내 여자친구가 뭔가 좀가 다른 시그널을 갖고 있네. 뭔가를 느끼는 것 같네. 뭔가를 서운해하는 것 같네 라고 눈치를 딱 챘으면은 자기야 우리 엄마가 너무 돈돈거렸지? 힘들게 살다 보니 자기한테 너무 돈돈거렸던 것 같아.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중간에서 잘할게. 파이팅! 요거를 조금 해줬으면 그리고 우리 여자친구분도 그거를 조금 알아야 돼요.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살면은 늙어요. 늙고 병들고 나중에 누구나 사회적 약자가 될 수 있어요. 세상에 양말이 다 짝이 안 맞아.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다고요. 이 불확실한 양말 속에서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사람은 언제든지 살면서 변고라 그러죠.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사고가 났으면 좋겠다 그런 못된 말은 아니에요. 근데 누구나 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내 가족한테 뭐 친구한테 배우자한테 손을 빌리게 될 수도 있어. 내가 아쉬운 말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때 내가 이 손 내미는 행위가 너무 고난이 되지 않으려면 나부터가 좀 마음가짐을 바꾸잖아요. 그러면 훨씬 괜찮아. 너무 곤대 같았나요? 언니 저는 살면서 누구한테 손 내밀고 아쉬운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닌데요. 그러면 우리 자기야가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이 되면 멋있잖아. 간지나잖아. 우리 자기야가 지금은 아마 시댁 가면 예비 시댁
시댁 가면 그런 생각 계속 들 거예요. 왜 이렇게 뭔 말만 하면 돈돈거리지 사람이?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이 결핍된 사람한테는 그게 가장 큰 문제고 고민이에요. 당연히 엄마인데 아들이 장가 간다는데 뭐라도 해주고 싶지. 근데 어떻게 돈이 없는데. 그러니까 뭔가 그렇게 내가 부담이 되고 뭔가 못 해줄 때 오히려 더 목소리가 커진 사람도 있어요. 그거 돈 드는 거 아니니? 그런 걸 뭐하러 해? 나는 그런 이러면서 목소리가 조금 커진 사람이 있기도 해. 우리 자기야는 이제 워낙에 유복하게 크고 내리사랑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공감이 안 가고 모를 수도 있지만, 자기야가 뭐 웨딩 박람회 같은 거 얘기를 했을 때에도 물론 말을 예쁘게 해줬으면 더 좋았겠죠. 아유 세아가 내가 미안하다. 내가 그런 박람회도 같이 가고 챙겨주면 좋을 텐데 내가 상황이 여의치가 못해서 미안하다. 그랬으면 되게 좋았겠지만 또 그런 상황은 아니었죠. 근데 우리 자기야가 많이 가진 사람이잖아요. 부모님의 내리사랑도 많이 받고 사랑도 많이 받았던 친구니까 조금 더 넓은 마음으로 품어주면 어떨까. 근데 만약에 언니 제가 이건 아무리 생각을 해도 살면서 너무 스트레스가 될 것 같고 계속 돈돈거리니까 이거는 제 명줄이 줄어들 것 같아요. 그러면 자기야 말대로 결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맞죠. 근데 일말에 조금이라도 언니 생각을 해보니까 언니 말도 약간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좋은 쪽으로 생각해줘. 그리고 정말 안타까운 거는 시댁에서, 예비 시댁에서 돈을 안 보태주더라도요 간섭을 하는 분들은 많이 있답니다. 오늘 팔개코는 여기까지 하고요. 화이팅! 쭌쭌쭌쭌쭌쭌 가는 길에 구독 눌러줘. 쭌쭌쭌쭌 가는 길에 구독 눌러줘.